그래서 이 중에서 탑3를 뽑아볼게요. 탑3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자 보기 좋은 일주 탑3 일주 올림픽 다시 해보겠습니다. 일주로 판단하는 것은 사주 전체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사항 정도입니다. 모든 조건이 같다고 했을 때 좋은 일주를 고르는 거지 순위권에 꼽힌 일주가 있더라도 남편 보기 안 좋은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공부하는 겸 재미도 삼아서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자 보기라는 것은 여자 입장에서 관성을 뜻하죠. 나를 극하는 성분, 음양이 같으면 정관이고요. 음양이 다르면 편관이죠. 오늘은 여성을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음양이 다른 정관의 상황을 위주로 보겠습니다. 인성이 있으면 정관으로부터 생을 받고 다시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성분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식신상관이 강하면 관성을 극하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재성이 있게 되면 관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플러스 성분이 되는 거죠. 십성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글자 간의 관계를 이미 생각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십성의 관계에 의해서 조금 좋고 나쁨을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혼성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관의 입장에서 장생이나 걸록, 제왕, 상승 곡선에 있으면 유리하다고 봤고요. 목욕이라는 성분은 이게 도하기 때문에 이건 불리하게 봤습니다. 사묘절 이렇게 되면 정관의 상태가 불안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줬고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요소를 같이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종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갑인일주가 있다면 둘 다 목이기 때문에 나를 극하는 금 성분이 없잖아요. 금이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나하고 음양이 같은 편관이 있을 거고요. 음양이 다른 정관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정관을 더 중심으로 볼 텐데 정관 신금이 요 임목에 와서 12운성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태의 상태라는 거는 끊어진 다음에 생명이 다시 잉태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힘의 상태가 아직은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습니다. 지난번 제복이 있는 일주 같은 경우는 인종법을 쓰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추가를 해봤고요. 요약을 하면 일지에 좋은 성분을 가졌을 때는 플러스의 점수를 줬습니다. 인성이라든지 재성이라든지 정관이나 식신 같은 성분이 있다고 하면 플러스를 줬고요. 좋은 귀인, 길신들이 있다고 했을 때도 플러스를 했습니다. 많이 겹치면 당연히 우위에 있게 보는 거죠. 악한 남자복인 경우는 일지에 좋지 않은 성분이 있을 때 상관이나 편관 같은 게 있으면 마이너스를 줬습니다. 비견 같은 경우는 나쁜 성분은 아니지만 관성의 입장에서는 불리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줬고요. 그다음에 흉살이 있는 경우도 마이너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자들이 중첩해 있으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균형해서 평가를 했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물상적인 부분 고려했습니다. 최종 순위 선택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 남편복에 있는 사주들 몇 개 가져왔는데요. 순위권에 있는 그런 일주들은 아닙니다. 일주가 순위권이 아니어도 관성이 사주 안에 자리 잡고 있고 사주가 균형 있게 있으면 좋은 남자복입니다. 전체적인 사주 구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냥 일주만으로 놓고 판단했을 때 당연히 오차가 있겠죠. 평균적으로 유리한 일주들을 뽑아봤습니다. 개의 일주 같은 경우는 일지의 비견이기 때문에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관성이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있어서 장관 부인의 이제 사주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일지의 편관이 있기 때문에 다소 불리한 흐름이었고요. 역시 이제 비견일 때 불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유리하냐 이렇게 보셔야지 이거 가지고 절대적으로 해석하면 맞지 않는다. 그러면 갑 일간 일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갑자 이렇게 있는데 파란색이 많으면 더 유리한 거고요. 빨간색이 많으면 더 불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인 일주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능력 있고 좋은 일주인데 일지가 비견이고 관성이 절대로 12운성으로 약하게 되어 있고 고란살에 해당하는 내가 능력이 있는 대신 외로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상관이 발달된 경우도 상관은 관을 극하기 때문에 좋지 않게 봤고 매력 있고 그런 이제 일주이죠. 정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리하다. 일지가 재성이 있거나 정인이 있는 경우 십성 관계에서는 유리한 일주들입니다. 이 중에서의 좋은 일주는 갑자일주하고 갑술일주가 되겠습니다. 갑자일주는 이제 정인이니까 나를 생해주는 좋은 성분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갑술일주는 재물이 있으니까 관성을 생하게 하는 작용이 있어서 좋다고 봤습니다. 두 일주 중에서는요 관성 신금이 여기서 장생하기 때문에 장생이라는 건 생을 받아서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더 가산점을 줘서 갑자 일주를 우승자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을을 일간 일주들을 보겠습니다. 갑인 일주와 비슷하게 비견이고 관성이 절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게 봤고요. 을사일주도 능력이 있지만 상관이 강하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봤습니다. 고란살에 해당이 되고요.
의처증이라는 거는 경금이 정관인데 이게 이제 암합을 하고 있어요. 이미 배우자인데 계속 나를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결속을 뜻하기도 하지만 안 좋을 때는 의처증의 성향이 나타나기도 하는 일지의 편관에 있는 을류일지도 좋게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됐고요. 이 중에서는 을미일주하고 을해일주. 그래서 을축일주 같은 경우 편제라서 좋은 성분이긴 하지만 정관이 묘에 들기 때문에 쟤를 불리하게 봤습니다. 사나, 묘, 절, 요 세 개에 해당하는 12운성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봐서 감점 요임이 됐습니다. 그 두 개를 보면 을미일주는 편제고 관성이 관대물성을 하고 있고요. 백호대살에 있는 게 마이너스죠. 을해일주 같은 경우는 일제 정인이니까 좋고 정관이 병지고 심은 낮다. 두 개의 일주가 비등비등한데 을미일주를 더 손에 들어줬습니다. 그럼 아까 갑자일주하고 을미일주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중에서는 일지정인과 장생인 갑자일주에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일간들을 보겠습니다. 빨간색도 많고 파란색도 많은데 병월주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양일살이고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음양차착살은 외로움, 결혼 생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뜻하는 살이에요. 관성도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좀 불리한 거고 래럭은 대신 주변 사람의 인덕을 있는 일주입니다. 정관을 위주로 봤기 때문에 이 중에서는 정관이 이제 쇠하고 걸록으로 들어와 있던 일주들이 유리하고요. 병인일주도 좋긴 한데 묘격지에 돼 있고 내 자체도 홍염살 사랑받고 이런 인자는 있지만 도화성이 강해서 요 일주들을 마이너스가 됐고요. 병신일주 같은 경우는 압록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는 도움이거든요. 보이지 않게 록을 이제 합해온다 뭐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또 좋은 성분입니다. 정관이 사지에 들기 때문에 좋지 않게 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병술일주와 병자일주를 순위로 놓겠습니다. 정관이 이제 쇠지, 걸록지에 있는 것을 좋게 봤습니다. 두 개 일주 중에 보시면 병자일주가 관성이 걸록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 좋은 상태라서 병자일주에 순을 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정해일주 보겠습니다. 정사일주 보시면 일지에 겁재가 있고 내 자체가 능력이 있고 힘이 넘치지만 관성의 입장을 봤을 때 약하고 고란살이 있고 주변 인덕은 있는 좋은 성태고요. 정묘일주 아까 귀부인 사주에서 있었던 정묘일주도 인성이 있고 근데 관성이 사지에 있는 것이 불리하게 봤고요. 정유일주 지난번 재물운에서도 좋은 편제가 있고 다만 이제 관성이 목욕 도화에 이제 앉아 있는 게 이 부분이 불리할 수 있어서 감점을 줬습니다. 귀인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일주 중에 하나죠. 정해일주도 일지 정관에 걸록을 띠고 있어서 남편분이나 직업운은 좋다. 천을귀인 성향이 있고 근데 임수하고 암합을 하기 때문에 의처증 성향이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 입장에서 나를 너무 생각한다는 거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정축도 식신이고 식신은 관성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성분은 아니지만 내가 재주가 있고 이런 좋은 성분이고 관성은 쇠제에 있기 때문에 나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정축일 때도 나쁘진 않은데 데크다살이고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정유일주, 정해일주, 정축일주가 순위권에 들겠습니다. 이 중에서 보시면 정해일주가 관성이 걸록지에 되고 천을귀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세하다고 봤습니다. 정해일주하고 병자일주, 화일간들을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천을귀인을 가진 정해일주가 병자일주보다는 낫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무일간들 보시면 목이 관성이 되고 이 중에서는 을목 정관을 위주로 볼게요. 무인일주 같은 게 일제 편관이기 때문에 과하기 때문에 좀 좋지 않게 봤고요. 음양 차착살도 있어서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무진일주 같은 경우는 비견이긴 하지만 정관에 관대를 하고 있고 주변 인덕도 있고 물론 이제 일주가 센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호일주도 일제 정인이라서 좋긴 한데 불이 세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조열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관이 장생이라는 거는 좋은 성분이죠. 주변 인덕도 있고 다만 세다. 무신일주 같은 경우는 일지식신이어서 그다음에 천주귀인이라는 것도 먹을 복이 있고 문창기인이고 좋기는 하지만 배우자 인연에서는 불리한 신살도 좀 있는 형태고요. 무술일주는 비견이고 정관이 이제 묘에 들기 때문에 이 불리하다고 봤고요. 창살이라는 거는 사고나 수술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무자일주 같은 정제, 비인살은 양일살하고 비슷한데 살입니다. 무일간들 중에서는 무진일주, 무호일주, 무자일주가 선택이 됐고요. 이 중에서는 이제 무자일주가 두 일 낫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유는 일지 정제고 관성이 이제 병지 약하긴 하지만 뭐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고요. 타일주들보다는 무자일주가 낫다고 봤습니다. 그다음 기일간들을 볼게요. 간목이 정관이 되겠죠. 김요일주 같은 일지 편관이어서 좋지 않게 봤고요. 기사일주는 나를 생해주어서 좋은 일주긴 한데 땅이 조열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약하게 봤습니다. 김일주는 비견이고 묘지에 들기 때문에 약하고 주변에 인덕은 있는 일주가 되겠고요. 기일주는 식신이고 천주기인 문창기운에도 내 재주, 복록도 있는 일주지만 관성이 절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불리함이 있습니다. 기일주 같은 경우는 일지 정제고
관성이 장생이기 때문에 요 긍정적인 면이 되고요. 관기합간 귀하게 된다는 뭐 이분도 있고 갑기합으로 암합하려고 하는 그래서 저점 얘기를 했었고요. 기치욱일주도 일지만 정관이 그래도 관대이기 때문에 그 힘은 괜찮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일간 중에서 보면 사일주, 기일주, 기축일주, 기축일주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의 최종 순위는 기의 일주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간목이 정관이 이제 해소해서 장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월하게 봤습니다. 그러면 무자일주하고 기해일주 중에서 보면 뭐 상당히 비슷하긴 하지만 이 간목이 장생하는 힘을 더 좋게 봐서 기해일주의 승을 들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일주들을 볼게요. 정관, 정화 위주로 보겠습니다. 여기 일지 편제고 일지 편인이고 정관이고 비견이고 편인이고 상관 이렇게 되네요. 상관이고 관성이 절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를 줬고요. 그 다음에 경인일주 같은 경우는 평관이 장생하지만 정관은 사지에 들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받고요. 이 중에서는 이 경호일주가 일지 정관이고 벌록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상당히 플러스고요. 이 자체가 목욕지이기 때문에 도화 위에 앉아 있어서 약간 이제 마이너스가 됩니다. 경신일주 같은 경우는 정관이 관대를 하고 있어서 나쁘진 않고 정록이라고 해서 내 자체가 힘이 있어서 이 중에서도 경진일주도 쇠지에 있고 이것도 금요록이라는 건 잘 사는 집 금요를 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도 금요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보시면 경진일주와 경호일주, 경술일주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중에서는 경호일주, 정관이 걸록이 되기 때문에 우세하게 봤습니다. 다만 목욕지에 있는 이 부분이 에러가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일간들을 볼게요. 신일간들은 이제 병화가 정관이기 때문에 정관 위주로 보겠습니다. 신일간들도 일지가 비견이나 상관이 있는 경우를 불리하게 봤고요. 정관이 사지에 있어서 여기 감점 요인이 됐고 절태도 감점 요인이 됐습니다. 정록이 있기 때문에 내 자체는 힘이 있고 이 중에서는 신사일주, 일지 정관을 놓고 정관이 이제 걸록지에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좋고 사지가 되기 때문에 정관 자체가 사지 위에 있기 때문에 좋지 않게 봤습니다. 신밀주는 일지가 편인이고 정관이 쇠 물상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좋은 부분이고요. 이 중에서는 신사일주하고 신밀주, 신축일주가 우세하다고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봤을 때는 신사일주에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다만 신사일주는 여기 사지이기 때문에 그 감점 요인이 되겠습니다. 경호일주하고 신사일주를 비교했을 때는 사지에 있는 것보다는 목욕지가 낮기 때문에 경호일주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수일간들을 보겠습니다. 기토가 정관이 되는데 근데 이제 임수하고 기토가 만나면 약한 물이 되기 때문에 정관이긴 하지만 요 이제 상성 관계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이 자체로 이민일주는 식신은 아주 좋은데 정관이 사지에 들어가는 부분이 불리하다고 봤고요. 임진일주는 평관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불리하다고 봤고요. 임진이나 임술은 그다음에 겁재가 있는 경우도 이렇게 좋지 않게 봤습니다. 괴강이기 때문에 내가 세다. 음양착착살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임자는 내가 너무 세고 양인과 홍염이 있기 때문에 끼가 많고 능력이 있는데 이 배우자 복에 있어서는 약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일제 정제가 있고 정관이 걸록에 있는 이모일주가 우선 좋은 일주가 되겠고요. 임신일주도 편인이고 목욕이라서 마이너스긴 하지만 학당계인 관계학당 있고 끼가 많은 그런 일주가 됩니다. 이 중에서 보시면 이민일주하고 이모일주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이모일주에 들어줬습니다. 일지가 정제고 정관이 걸록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상당히 이제 구성적으로 좋은 거죠. 이민일주도 여기 식신이고 복이 있는 거지만 정관이 사지에 들어가서 감점 요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일간들을 볼게요. 무토가 정관이 되겠죠. 계묘일주는 요 식신, 목욕이라 마이너스긴 하지만 계묘일주는 여기 파란색이 많네요. 천을귀인이 해당하기도 하고 문창귀인이고 천주귀인이고 학당귀인이고 내 자체가 아주 재주가 많은 그런 일주가 됩니다. 다만 정관의 입장에서는 도화가 껴있는 부분이 감소 요인이고요. 계사일주도 일지 정제고 관성이 걸록지기 때문에 튼튼하게 잘 자리 잡고 있고 천을귀인이라서 좋은 일주고 무게합을 암합을 하기 때문에 의처증이라는 부분하고 착착살 외로움 이런 요소가 살짝 들어있습니다. 개미일주는 편관이기 때문에 정관이 쇠지긴 하지만 나한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개일주는 일지 편인인데 여기 사지로 들어가는 것을 또 마이너스로 봤어요. 그리고 개일주도 아까 장관 부인 사주였죠. 이 자체는 겁재라서 관성 절태로 이 자체로는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고요. 내록에 있어서 주변 인덕이 있는 일주가 됩니다. 개축일주도 일지 편관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마이너스고 정관은 양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암록 주변에 도움이 있고 백호대살 이런 부분을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보시면 개사일주하고 개묘일주가 순위권에 들겠습니다. 둘 중에서 보면 여기는 관성이 걸록이 되고 그다음에 천을귀인이 되기 때문에 둘 다 귀인이긴 하지만 개사일주가 더 유리하다. 수일간 중에서 보면 이모일주도 매우 훌륭한데 천을귀인이 일지에 있는 요 개사일주를 조금 더 이 중에서는
손을 들어줬습니다. 각 목화 토금수 일간 중에서 이겼던 일주들만 모아봤습니다. 경쟁에서 떨어진 친구들 중에서 이 5개보다 나은 일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진행의 편의상 선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나름 다 남편 복을 좋을 수 있는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탑3를 뽑아볼게요. 탑3는 정해일주, 경호일주, 계사일주를 뽑았습니다. 수하고 화, 그다음에 금, 요 세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목하고 호 성분은 빠져 있습니다. 정해일주는 여기도 천을기운이 있었고, 경호일주는 금하고 화가 서로 좋은 기물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하고요. 계사일주 같은 경우는 수는 아래로 내려가고 화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이 자체가 이제 결속하는 의미가 있고, 정해일주는 화는 올라가고 수는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반대로 작용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종 1, 2, 3위 순위를 선택한다고 하면 1위는 계사일주, 2위는 경호일주, 3위는 정해일주가 됩니다. 지지가 뜨거운데 내가 단비가 되니까 나를 귀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죠. 정해일주는 바다 위에 뜬 별 같은 거죠. 이 자체가 빛나는 요소가 되긴 합니다. 최종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이거 가지고 완벽한 답이 되진 않지만 하나의 일주만 보고도 여러 가지 이 관점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 자체로 사주를 보는 눈이 좋아집니다. 이 글자들이 다른 기둥에 있을 때 그걸 해석할 수 있는 토대가 되니까 학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